첫 질문이 아까 좀 네.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실례지만 이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유를 조금만 길게 말씀해 주시면. 뭐 그냥 이메일 이제 박소령 네. 예. 대표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뭐 좋은 의도인 것 같고 그래서 뭐 네. 특별히 안 할 이유는 없어요. 아, 네. 제가 영광이죠. 뭐. 참. 그 미국이랑 반반씩 계시는 예. 거죠? 언제 가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가신다. 다음 주. 네. 다음 주, 다음 주 토요일 날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는 미국에 그렇죠. 제가 9월 학기랑 봄학기 반. 봄학기를 거기 1월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봄학기, 봄방학이 3월에 하니까 그때 되면 이제 앞부분까지 하고 그럽니다. 3월 중순에 오죠. 항상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제가 7년째 해오고 있는데 어디가 더 좋으세요? 사는 건 여기가 좋고요. 예. 아, 그러세요? 훨씬 더 재밌고 뭐 친구 가족 다 여기 있으니까 아, 네. 그분 여기 계시고 그래서 여기가 훨씬 좋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으로 이제 오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연구하는 게 좋아. 사실 제가 한국으로 귀국했다 다시 나간 거예요. 제가 2004년에 서울대학에 갔다가 예. 3년 있었어요. 네. 3년 있다가 근데 이제 미국 대학에서 좀 다시 오라고 오퍼가 네. 좀 오고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가긴 싫고 여기가 좋은데 그래도 좀 젊을 때 좀 더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나가기로 했는데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한국에 좀 오래 나와 있어야 돼요. 그쪽 대학에서는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그러던 차에 연대해서 그러면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어디가 있을 거냐 그래서 집에 있을 거라 그랬더니 그냥 와서 그럼 강의도 좀 하고 네. 그래서 연대해서 이렇게 해서 강의는 주로 지금 학부 들어가잖아요. 학부는 안 하고요. 대학원만. 대학원만. 근데 사실 저기 그 뭐지? 제가 교수님 뵙자고 했던 거는 그 조선비즈에 나온 네, 인터뷰가 네. 굉장히 제 주위에서 그 히트를 쳤거든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근데 거기 특히 저희 보다 보니까 왜 생산성을 높이려면 네.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은 던진 분의 의도는 약간 경제학적인 대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네. 의외로 대답은 연공서열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네. 개인적인 경험은 미국에서 딱 받은 느낌. 처음에 공항이나 아니면 편의점이나 은행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은행 내가 구자를 열겠다 그랬을 때 참 일을 느리게 하고 답답하다는 느낌 받잖아요. 근데 미국이 분명히 생산성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네. 우리가 그럼 의아스럽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예. 내가 미국에 갔을 때는 한국과 미국의 소득 격차 더 심할 텐데 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이런데 이렇게 일을 못할까 처음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미국의 생산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페이스 투 페이스 워커, 내가 늘 만나는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똘똘한 친구들은 그 자리에 있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똘똘한 친구들이 은행 창구에 맨 앞에 앉아있질 않고 네. 빨리빨리 매니저가 돼서 뒤에 가 있고 내 눈에 안 보이죠 잘. 그 다음에 공항에서 직면하는 일을 할 리가 없어요. 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또 매니저가 돼서 다 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연공서열제에 의해서 과사무실 직원 같은 경우도 봐도 연세대학교나 서울대학의 과사무실 직원이 너무너무 일 잘해요. 맞아요. 진짜요? 일 잘해요. 근데 미국 대학의 과사무실 세크리터리한테 일 시키면은 답답해서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달라서 내가 다시. 근데 그 이유가 그 사람은 그 정도인 거예요, 생산성이. 그러니까 세크리터리로 이제 남아있는 거고. 네. 우리는 정말로 똑똑해서, 야, 참, 과사무실에서 일하긴 아까운 네. 직원이다 싶은데, 이제 무슨 이유에서든지, 뭐, 학벌이 안 되다든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제 그냥 과사무실 직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게 일종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잘하는 사람은 빨리빨리 승진시켜서 뭐 일을 맡기고, 좀 안 되는 사람은 뭐 그 일을 맡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우리는 이제 연공서열제니까 그 영어로 이제 sorting. 소팅 한다면 소팅 프로세스가 우리는 느리고 네. 미국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공서열제는 사실 소팅을 나이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걸 막고 있는 거죠. 젊은 사람을 높은 자리로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젊은 사람을 높은 자리. 아까 그 특훈 교수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젊은 사람은 석자 교수 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안 돼요. 네네. 젊은 사람은 석자 교수를 못 준단 말이에요. 정서상 안 되는 건가요? 뭐 정서나 문화나 이런 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리워드를 그만큼 이제 빨리빨리 안 주고 나중에 주는 거죠. 뭐 안 주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정서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생산성이 높은 이유는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길에서 보는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낮아 보이지만 사실 높은 사람 만나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 사회에서는 정말로 와 대단하다. 근데 높은 사람이 결정을 잘못하면 밑에 사람들이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우리 예. 농담으로 이산이 아닌 게요.
그런 것처럼 이제 높은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엄청나게 그 생산성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경제 전체를 보면 저는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구호를 내걸고 막 무슨 사업하자, 창조경제하자, 녹색성장하자 이런데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 주위에서 우리 조직에서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빨리 발탁시켜서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저는 생산성을 쉽게 빨리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거창한 사업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낸 거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미국의 연방은행에서 이제 몇 년간 일을 했었는데 예. 이제 그때 보면 이제 그 연방은행 총재가 제가 모시던 분이 이제 정년이 돼서 그만두고 그 다음 총재가 49살이 총재예요. 49살 총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시켜놓고 그 대신 오래 가요. 예. 이분이 뭐 정년할 때까지 가요. 네. 물론 중간에 못하면 교체는 하겠지만. 예. 그래서 연방은행 총재는 뭐 40대가 지금 벌써 3명이 나왔어요. 12명 중에. 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리치먼드 연방은행의 그 리서치 디렉터, 우리나라로 하면 조사국장이에요. 30대가 조사국장이 됐어요. 네. 지금 연방은행이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군데가 30대가 조사국장이 3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 정서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얘들은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빨리빨리 전 조직에 네. 그런 게 높이는 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총재가 또 권위적이지 않은 게 저는 간지 그때 뭐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저는 뭐 이코노미스트인데 스태프들하고 총재하고 원래 미국의 FOMC 미팅이라고 네. 이자율 네. 결정하는 미팅이 6주에 한 번씩 열리는데 네. 그거 총재가 가서 투표를 하거든요. 네. 총재가 거기 가기 전에 일주일 전 또는 2주일 전에 네. 스태프 이코노미스트라고 미팅을 해요. 거기서 총재가 내가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가서 쪽팔리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쪽팔리면 안 되니까 우리 니들이 나한테 내가 준비해야 갈 게 뭔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건 난 잘 모르겠으니까 니들이 좀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나를 가르쳐줘라. 데이터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니들이 you guys should educate me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뭐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은 있지만 뭐 새로운 이론이나 이런 거는 뭐 젊은 경제학자들이 더 잘 하니까. 그래서 앉아서 미팅을 하는데 네. 뭐 그때 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뭐 맡은 주제가 하나 있어서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네. 그 제 방 문 앞에 나타났어요. 제 오피스 앞에 총재가. 네. 그래가지고 어저께 네가 한 얘기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네. 내가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한번 너 설명해달라. 저는 앉아있고 총재가 서 있어요. 저기 문 앞에서. 그래서 한참 얘기 듣더니 그래 고맙다고 그럼 가요. 총재가 제 층 오피스까지 내려와서 우리 같으면 불러오겠죠. 네. 와서 물어보고 그냥 나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 그리고 물어보고 고맙다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 문화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얼마나 감동도 받고 야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런 문화가 좀 이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 우리가 거창한 사업만 통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방금 말씀을 압축해보면 조직 문화가 생산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드린 거에 또 하나 다른 칼럼에 썼는데 거긴 뭐냐면 그 이제 창조적인 이제 우리가 뭐 사고를 많이 하라 자꾸 말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 문화에서는 그걸 못하니 우리는 노라는 대답을 잘 하기 어려운 문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에릭 하누쉑이라고 그 지금 스탠포드 대학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한국 학생을 지도할 때 박사과정 학생 지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한국 학생들은 노라는 말을 못한대요. 그게 한 3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말을 하면 선생님 말씀이니까 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틀린 얘기 많이 하고 모르는 거 많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학생을 계속 훈련을 시켜서 너는 내가 틀린 말 하면 노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해서 한 3년 걸리면 그때부터 이제 한국 학생들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대답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걸 해야지 이제 자기 논문도 쓸 수 있고 또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데 그 부분만 고치면 자기는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힘들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의 말에 노를 한다는 게 근데 그 노라는 게 이제 우리가 퍼스널하게 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프로페셔널하게 제 생각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죠. 진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재벌 기업에 일하는 네, 친구들한테 뭐, 야, 네가 재벌 오너가 와서 뭐라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재벌 기업은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요즘 보면 뭐, 예. 뭐 롯데 이런 거 맞아요. 보면은 네. 뭐, 와 저렇게 구태연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되는 게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저도 노라고 하다가 엄청 혼났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상도 그냥 한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문화가 유교적인 질서 문화에서 예. 오래 살아왔으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장점도 있어요. 당연히 뭐 사람을 공경하고 예. 했지만 우리가 뭐 프로페셔널 의견을 개진한다 해서 그 사람을 뭐 우리가 공경 안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쵸, 예, 네. 그걸 구분해서 잘 해야 되겠죠. 공과 사를 구분해서. 네. 그 저기 뭐지? 근데 젊고 일하는 사람을 발탁을 해서 뭐 조사국장이든 총재든 네. 앉히려면요. 뭔가 객관적인 남들이 봤을 때도 그래도 뭔가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죠. 훌륭하다는 거를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이제 되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내가 훌륭하다는 게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이 예. 되면 아무도 불만이 없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우리는 보면은 합의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어 학계에서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피어 리뷰라고 해서 그래서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누구를 이제 정교수를 승진시키고 뭐 테뉴어를 준다 그럴 때 너무 개수 안 따져요. 한국에는 SCI 막 이런 SCI 이런 리스트 따진다는 거는 우리 스스로 논문에 대한 평가 능력이 없다는 걸 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리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SCI 리스트라는 게 톰슨이라는 그냥 교육 서비스 회사예요. 네. 영리법인 회사가 만든 리스트예요. 그게 무슨 권위를 갖는지 뭐 나름대로 뭐 기준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막말로 영어로 who cares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래요. 얘가 미국의 제일 좋은 저널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엉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에디터가 보고서 아 이거 좋다고 했는데 그 에디터의 개인 의견일 뿐이고 예.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는 시원치 않을 수도 있고 네. 아주 이상한 저널에 나왔지만 나중에 가서 그 진가가 발휘돼서 네. 엄청나게 큰 공헌이 된 논문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우리가 개개인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테뉴어를 받을 때 특히 이제 좋은 대학일수록 열 몇 명의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 그럼 그 사람의 평가가 그 편지가 제일 중요해요. 논문 개수나 이런 거. 네. 근데 우리는 그걸 한다 그러면 일단 풀이 너무 작고 네. 서로가 서로를 알기 때문에 네, 아. 이게 익명성이 보장이 안 돼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친하지만 공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호호하지 않은 편지를 네. 썼다 그러면 그게 알려질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못 써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좁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이런 말씀들이 부끄럽지만 우리 학계가 아직 그만큼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걸 평가할 능력 스스로가 이제 안 되니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관적인 기준으로 가면 우리가 서로 논란이 되니까 그냥 SCI 몇 개 네. 네.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나라 조직에서도 아마 기업에서도 정말로 객관적인 평가가 계속 공정하게 이루어져 왔으면 사람들이 그냥 수긍을 할 텐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하면은 어유 내가 왜 쟤보다 못해? 네. 네. 내가 더 입사 빨리 했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설득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차선책으로 네. 연공사. 그럴 바에는 자꾸 논란이 많고 말 많을 바에는 우리 그냥 연공서열로 가고 뭐 거기서 조금 차이는 두겠지만 네. 그리고 정년도 미국은 기업에 정년이 없어졌잖아요 다 대학도 없고 없어요. 정년이라는 게 법적으로 위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성차별, 예. 나이 차별을 왜 하냐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얼굴색으로 차별해도 안 되고 나이로 차별해도 안 돼요. 능력으로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면 뭐 상관없지만 나이 갖고 차별하지 마. 그래서 정년이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네. 아주 특수한 경우 빼고. 그래서 연방의 총재다 이런 거는 정년이 있어요. 거긴 특수한 자리니까. 네. 그러면은 그걸 이제 개별적으로 이게 연공 소요를 한다 그래서 꼭 젊은 사람한 나이 든 분한테 이렇게 없앤다 그래서 나이 든한테 불리한 게 아니고 능력만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 네.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결국은 능력 위주의 이제 생산성 위주로 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뭐 그래도 뭐 조금씩은 고쳐 나가고 특히 이제 중요한 포스트는 네. 능력 있는 사람을 자꾸 앉혀서 네. 해야지. 안 그러면 뭐 다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일 열심히 해도. 네, 그래서. 예, 예. 근데 과거에는 되면 뭐 저기 뭐 70년대나 그때는 그래도 좀 젊은 장관들도 있고 청와대 수석들도 좀 젊은 사람들이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그 나이는 요번 정권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는 나이는 젊은 사람들이 더 발탁이 됐죠. 우리도 그런가요?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요번 정권이 좀 이상한 것 같고, 요번 정부가 이상한 것 같고, 네. 그 전에는 계속해서 예전보다는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우리가 네.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공부한 사람이 몇 인적 명. 자원이 없으니까. 예. 옛날에 30대 참모총장하고 그랬어요, 군인들이. 네, 왜냐면 네, 위에 네. 선배들이 다 제대로 된 정규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육사 일기다, 해사 일기다 그러면 선배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다 네. 30대 다 참모총장하고 그런 거는 뭐 네. 해방 후, 전후 네. 아무 윗세대가 없는 상황에서 예. 제대로 교육받은 그거고. 네.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뭔가 이런 문제는 그냥 신생국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실까요? 좀. 글쎄요, 뭐 우리가 신생국은 아닌데 예. 사실 역사와 전통이 예, 그쵸. 엄청나게 예. 뭐 일본보다도 훨씬 예. 앞선 나라고 그런데 뭐 저는 유교 문화가 너무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결국은 경쟁이 있으면 우리 이런 거 네. 못해요. 왜냐면 회사에서 우리 다 죽는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능력 있는 사람을 예. 맡겨야지 회사가 예. 사. 예. 근데 결국은 우리가 경쟁이 별로 없는 사회를 계속 살아왔잖아요. 우리 되게 고립된 맞습니다. 사회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예. 중국하고만 외교를 하고 예. 일체 다른 나라와는 외교도 없고 맞아요. 예. 우리나라 내에서도 항상 질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예. 뭐 어쩌다 왕조가 개최되거나 예. 그런 경우 빼고는 뭐 없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정적인 사회에 살아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도 우리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생존의 위기를 느낀 적은 없다고요. 우리가 거의 조직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이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해도 우리 뭐 지장 없으니까 그냥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대기업들도 아 뭐 우리끼리 이렇게 해도 뭐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자기들도 생존의 위험이 왔다 그러면은 능력 있는 사람 앞에 세워야 되겠죠. 그럼 못 보던 종류의 자극에 직면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예. 이제는 앞으로 더 무한 경쟁 시대가 되면 예. 이런 게 다 없어지겠죠. 그다음 저 질문은 하나 뛰어넘어서 네. 교육 이 요즘 교육이 계층 간의 이동성을 공유하기보다는 고착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되돌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다음에 이게 교육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회 전체적인 문제인지? 사회 전체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 정서상 또 대학 서열화 막 뭐 어디 네. 나와야 되고 이런 것 우리가 다 인식이 네네. 뿌리 깊잖아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능력을 판단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뭐 학벌로 가고 뭐 이렇게 그런 걸로 가는 근데 거예요. 대학 랭킹은 미국도 매기지 않나요? 미국도 매기는데 미국은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오하이오 주립대를 나왔는데 거기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엄청나게 똑똑해요. 네. 그런 사람이랑 하버드에서 중간쯤 한 사람이랑 기업에서 누굴 뽑을 것 같아요? 오하이오로 뽑나요? 그렇죠. 그건 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좀 뭐랄까 예전에는 우리 시험 한 번 1년에 네. 학력고사라 그래가지고 네. 딱 한 번 보고 그 점수를 쫙 줄 세워서 대학 가잖아요. 네. 이제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뽑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서열화는 그런 면에서는 좀 들어온 학생들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구성 학생. 네, 구성 학생들이 미국처럼 미국은 다양하게 뽑으니까 미국도 네. 보면 아이비리그 학생들 중에 나눗셈 못하는 애들 많아요. 놀랍죠, 그죠? 얘들 어떻게 들어왔? 저는 유펜에서도 6년간 교수 생활했는데 네. 보고서는 와 이런 애들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을까? 너희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뭐 우리도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 다양하게 들어오니까 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은 면도 있는데 여전히 이제 사람들의 인식은 막 네. 뭐 학교 서열화하고 그 옛날에는 뭐 서울대 연고대 이 정도까지만 그 순서를 받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밑으로 뭐 서울과 쪽으로 쭉쭉쭉 내리잖아요. 저도 그런 말이 생겨가지고 되게 신기했는데. 아, 네. 그리고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아서 낮춰야 된다. 근데 이걸 억지로 낮추는 거는 네. 곤란할 것 같고요. 네. 우리 결국은 대학을 나와도 뭐 요즘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예전 같으면 뭐 대학 나오면 뭐 취직이 뭐 잘 되고 이러다가 요즘은 이제 70%가 네. 대학 진학하니까요. 네. 예전에 뭐 20% 우리 대학 예. 가던 시절에 의하면 대학을 나오면 이건 정말 엘리트로 취급을 했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대학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 기업 입장에서 이제 봐서 뭐 그렇게 평가를 하겠죠. 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가 이제 어떻게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어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 수치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세요. 이게 뭐 70%든 뭐 그러니까 그 본인이 자기가 대학을 가고 싶어서 가는데 누가 나서서 너는 가면 안 되는 애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네. 본인이 거기에 드는 비용과 거기서 나오는 베네핏을 감안했을 때 스스로 결정하는 거고. 네. 이제 누가 나서서 너무 많이 간다 이런 말은 하면 좀 그렇죠. 그거는 근데 정원을 줄이자고 하잖아요. 대학 정원이 지금은 가고 싶은 사람 다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고 싶은 사람 중에도 일부는 못 가도록 대학 정원을 좀 계속 축소하자 말이죠. 지금은 근데 대학도 예를 들어서 학생이 오겠다 그러면 받아줘야죠. 그쵸. 그건 뭐 이제 지금은 지방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 많이 안 와서 예. 모자라는 거. 그러다 보면 스스로 줄이는 것 같은데요. 대학들이 스스로 좀 정원을 줄이고 자기들도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문을 닫는 대학들이 생기기 그렇죠. 그래서 시작하니까. 통폐합을 지방은 예. 좀 대학들이 하고 있죠. 통폐합을. 망한 대학들이 몇 개 네, 있어요. 망한 대학도 있고 그렇게 정리가. 그것도 그냥 그러니까 시장 자율에 뭐,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지 누가 나서서 너는 돼 안 돼 하기는 좀 네.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국가적으로 좀 정책을 그렇게 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마이스터고나 이런 데 재정 지원을 많이 해준다든가 그렇죠. 혹은 반대로 네. 대학 교육 그 재원을 대학 교육에 뭐 지원해준다든가 예. 이런 방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좋을 것 같네요. 그런. 근데 사람들의 인식이 좀 또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그래야지 뭐 그렇죠. 대학 안 나왔다고 뭐 대접을 안 해주고 이러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평생. 그러니까 네. 서로 그럴 바에 내가 가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학 진학률이 높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 치고 자기 자식을 대학에 안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자기 자식한테 대학 가지 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분이 아니면 네, 그런 걸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우리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곤란하지만 우리가 개인에 대한 존엄성이나 어떤 자유나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좀 철학적인 어떤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예,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지는 않으려고 그러고 예. 자꾸 뒤에 있는 걸 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 게 그냥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존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별로 우리가 이해라든지, 예. 별로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살아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존엄성. 그러니까 개인이 예를 뭐 예.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네. 그 개인으로서 네. 인간으로서 이렇게 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모욕감도 안 받을 거고 내가 네. 대학 안 나왔다고 그렇지만 네. 이제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모두 뭐 배경으로 판단하면 어디 가서 내가 한번 모욕을 당해봐요. 그럼 내 자식한테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쵸. 대학을 네.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같아요. 네. 저희 사무실에도 이제 여고 바로 졸업하고 네. 이제 일하는 친구들이 같이 있어요. 이렇게. 예. 네. 근데 그 있는데도 그 옆에서 대학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러면 그렇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상처받게 그러면 되죠. 아마 그분은 이제 후회가 계속 될 거예요, 그죠? 예. 내가 뭐 하나 빼먹었는데 미리 지금 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상속세를 올려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신문을 보니까 요새 또 무슨 이 북부 쪽에서는 상속세를 없애는 그래요. 추세라고 저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한 게 하나 찾아봤는데요. 예. 그 노르웨이랑 근데 그 찾아보니까 인컴 텍스 그러니까 소득세 이게 전체 GDP 대비인데요. 네. 3.3%인데 스웨덴을 볼게요. 소득세는 확실히 높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접세를 보면 뭐 스웨덴이 높긴 한데 네. 그죠? 이게 간접세. 근데 네. 이게 우리가 전체 재정 비중이 23%거든요, GDP에. 네. 스웨덴은 43%니까 이거에 비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그러네요. 꽤 높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그렇죠. 세 배? 예. 얘네는 이거는 3배, 소득세랑 3분의 1 안 되죠. 간접세가 비슷비슷한데 그렇죠. 우리는 간접세가 네, 없으니까 오히려 그러네요. 높고 그런 면에서는 이게 그 다음에 재산세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더라고요. 재산세를 많이 안 매기더라고요, 스웨덴이. 그죠? 이 43에 비해서 그죠? 네. 네. 12대 1인데 우리는 3.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재산세는 꽤 받는 것 같아요. 의외네요. 네, 저도. 근데 이게 뭐 보니까 그래서 소득세를 보면 우리가 확실히 적게 걷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가 되고 얘기가 지금 그죠? 예. 재산세 부분은 맞지만 간접세 비중은 우리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소득세 더 올려도 되는 것 같고 상속세 부분은 뭐 글쎄요. 뭐 이건
뭐 지금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근데 이제 이걸 올리면 또 뭐, 모르겠네요. 쉽지가 않겠네. 예. 하여튼 뭐 부의 대물림이 우리가 더 심한 사회 같아요. 그 조선 비제를 샀지만 10대 부자 꼽으면 미국은 7명이 자수성가고 3명이 네. 1세대거든요. 아니, 그쵸. 2세대거든요. 네. 부모한테 받은 거. 네. 한국은 반대로 3대7 아니면 2대8이에요. 네. 8명이 부모한테 받았고 2명 내지 3명이 1세대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진위 계수를 보면 미국이 훨씬 더 불평등한 사회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계층 간 이동을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 우리가 더 고착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네. 요즘 물론 이제 뭐 전후에 이런 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 세상이 확 뒤바뀐 세대니까 네. 그때는 뭐 다른 얘기겠지만 그 후로는 우리가 더 고착화되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더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뭐 해봐도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네. 뭐 희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열심히 일해도 내가 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런 이 계층 간 이동을 활발하게 하려면 네. 소득세는 오히려 낮춰주고 재산세를 높이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요. 상속세 뭐 부모한테서 받는 거는 못 가게 하고 네. 재산세 높이고 네. 예, 소득세는 좀 낮춰줘. 그게 네. 바람직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이건 뭐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이 이제 조세가 안 잡히니까 사실 우리나라 보면 세금 내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밖에 안 돼요. 네. 절반은 세금을 안 내요, 아예. 네. 네. 면세점 이하거나 네. 예, 아니면 뭐 무슨 뭐 그래서 사실은 우리 뭐 월급쟁이들을 뭐 유리지갑 하는데 진짜로 월급쟁이들이 다 세금 내고 있는 거죠. 네.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이 안 내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좀 사실은 못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너무 자영업자를 비난하기는 어렵지만 네. 근데 계층 간 이동이 잘 안 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그 소팅 툴이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연공서열이라든지 네. 학벌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네. 거 개천에서 용나는 게 예. 조직에서도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사실 개천에서 용난다는 게 말씀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을 네.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바로 그리고 아까 궁금했던 게 미국 같은 경우 1대 부자가 7대 3 정도로 유지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10대 부자 10명을 보면 7명이 자수성가고 예. 그럼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다 자기가 이룬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세대별로 쭉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미국 내에 지금 가서 10명 제일 돈 많은 사람이 꼽아보세요. 그중에 7명은 자수성가고 3명은 부모한테 받은 거고. 우리나라 지금 10대 부자 뽑아보면 그쵸. 7명은 부모한테 받은 거고 3명은 자기가 읽은 거고. 그거 딱 보면 단적으로 그렇죠. 예. 3명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요?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나라요? 네. 자수성가. 저도 다시 세봤는데 2명 아니면 3명인 거예요. 저기 뭐야 게임 인터넷 게임 하는 네이버 이런데 예. 그다음에 네이버. 예, 그쪽 예, 회사들이 그쪽. 중국에서 이게 있더라고요. 개인의 존엄에 대한 철학적 생각의 부족이라는 측면이 되게 인상이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교수님 되셨어요? 저는 사실 교수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 다닐 때는. 저는 사실 회사나 은행원 네.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경제학과 가고 그랬는데 한 3학년쯤 돼가지고 경제학 전공인데 경제학에 대해서 제가 너무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공부를 좀 그래도 전공이니까 네. 내가 경제학 전공자인데 네. 경제학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봐가지고 뭘 좀 알고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예.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아쉽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석사장교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서 대학원 가면 좀 군대 혜택도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럼 기왕에 뭐 대학원에 가서 그럼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좀 지금 졸업하긴 좀 아쉽더라고요. 공부가 재밌어지니까. 그래서 그럼 2년만 더 하고 이제 취직을 하자.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2년만 더 하고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논문을 쓰고 석사 논문 발표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너 논문 정말 잘 썼다. 그래가지고 그런가? 그래가지고 같은 연구실에 대학원 연구실에 있는 형들이 유학을 많이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들 보면서 이게 유학 가는 게 그렇게 뭐 딴 나라 얘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준비하면 다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유학을 가자. 유학 가서도 박사학위 받고 대학 교수가 될 생각은 없었고 뭐 IMF나 월드뱅크 뭐 국제기구 이런 데 가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뭐 유학 가서 논문 쓰고 그러다 보니까 논문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잡마켓이라 그래서 박사학위 예정자들이 1월달에 쫙 한꺼번에 잡마켓을 나가요. 네. 거기 가면 이제 대학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서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 좋은 대학에서 오퍼를 받아서 유펜에서 오퍼를 받아가지고 네. 가자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교수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경제학의 어떤 부분이 재미있고 매력이 있었어요? 전 사회과학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그 방법론이나 이런 게 정치하고 치밀해가지고 네. 아주 뜬구름 잡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예. 또 아주 드라이하지도 않고 예. 그래서 적절하게 아트하고 사이언스가 적절하게 조합된 것 맞는 같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점이 저는 매력적이었어요. 이과는 왜 안 가셨어요? 이과는 수학을 제가 좀 두려워해서 그리고 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네. 문과를 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경제학을 하고 있어서 수학을 피해갈 수가 없네. 그러니까 수학을 피해가지 못하네. 요새는 왜 다 이제 다시 옛날에 한참 문과로 애들이 막 갔다가 지금은 또 다시 이과로 가는 추세라고 하던데 만약에 지금 다시 가라면 어느 걸 저는 의사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의사요? 다시 해보라고. 아니 뭐 경제학도 좋아요. 저는 뭐 그리고 이거 학문하는 직업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 같아요. 자유 시간도 많고, 맞아요. 네. 자기 누구한테 구애받지도 않고 위에 보스도 없고 그죠? 네. 제일 좋은데 뭐 한번 해봤으니까 만약에 음. 또 하라 그러면 의사 저는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요. 의사가 엄청 빡센 직업 아닌가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의사는 그래서 뭐 사위는 보지만 아들은 안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레지던트 막 인턴 나올 때 막 때리고 막 얻어맞기도 하고 네, 제 친구들도 뭐 의사들 몇 명 있는데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도 보람 있잖아요. 네. 누군가를 이렇게 고친다는 것도. 역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왜 연구실에 갔더니 선배들이 유학을 다 가는 거 보면서 그냥 어려운 게 아니구나 생각하셨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전까지는 이게 그냥 나와는 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서울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학생들도 그렇죠. 조금 아무래도 주위에서 그런 피어 프레셔가 없고 또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주위에서 유학 간 사람 본 적이 없으면 네, 생각조차 못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요즘 경제학과 학생들이 취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뭐 취직하기 요새 어렵더라고요 학생들이.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경제학은 그래도 우리가 활용 분야가 예. 다양하고 예. 그래도 인문 사회과학에서는 제일 그럼 활용 분야가 다양해서 좋은 것 같고 예. 저희 선배들이나 동기들 경영 나온 친구, 경영 네. 나온 친구들께 얘기를 해보면 막상 고용해서 바로 쓰는 데는 경영학이 좀 더 바로 투입은 되는데 네. 학교 때 배운 게 있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경제학하는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좀 넓은 시야를 갖고 있다거나 네.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건 제 얘기고 막상 취직 공부한 학생들은 힘들어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는데 예. 이제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 보시기에 학부에서 석사로 바로 가는 학생들이 조금 늘어나기도 했나요? 예전보다는 좀 늘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본 샘플이 아무래도 뭐 서울대, 연대 이런 학생들 보니까 대학원 가겠다는 학생들이 좀 많은 학교죠. 그죠? 그렇죠. 큰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 대학원을 나오면 연구를 안 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박사 아니면 석사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그냥 다 해서 박사면 주로 이제 연구 분야로 가야 되는 연구 거고 분야로. 자기가 전문의로서 석사면은 뭐 꼭 연구할 필요는 없고 예. 뭐 일반 기업체에 가도 다 되겠죠. 이제 뭐 석사 때 배운 걸 바로 써먹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뭐 경제학 같은 경우는 왜 내가 계량 경제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바로 데이터 분석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지금 그 스타우드 그 호텔 체인 미국에 취직을 했는데 석사만 받고 취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친구도 이제 뭐 마케팅 이런 데 투입했다가 요즘 데이터 분석 쪽으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가격 측정을 잘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뭐 호텔, 그러니까 비행기 회사랑 연계를 시켜서 뭐 가격을 어떻게 좀 바꿀 것이냐 이런 거 하는 거 자기가 투입됐다고 데이터 분석하는 거. 그러면 좀 뭐 컴퓨터 코딩이나 뭐 이런 것도 좀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갖고 뭐 분석을 하겠죠. 호텔이야말로 정말 가격이 예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비행기, 호텔 이런 거는 사실 가격을 잘 해서 많이.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는 거의 본질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랑 가격 말고는 남는 게 없는 업계더라고요. 지금 여행 잡지 같은 데 이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코스트가 어떻게 보면 0이잖아요. 어차피 비행기는 떠야 되고 맞아요. 호텔도 어차피 방을 있는 운영이 거고 돼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돈 많이 지불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비싸게 받고 맞아요. 네. 예. 그거 팔고 남으면 이제 마지막에 파이어 세일해서 이제 그건 어차피 남아 도는 방이고 남아 도는 자석이니까. 네네. 근데 그걸 이제 잘 네. 해야죠. 너무 맨날 싸게 팔면 사람들이 기다리잖아요. 안 사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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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해야 되겠죠. 아, 그런 쪽으로도 가는구나. 네. 네. 가격 책정은 누가 하나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가격 책정의 포뮬러는 어떻게 되는지는 그 제가 여행 잡지에도 있었었고 이제 이 일에 이제 여행 쪽도 이제 관련이 있어요. 여행 쪽 취재하는 것도 관련이 있어서 이게 되게 심오한 세계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 영업 비밀이겠죠, 그쪽에서. 그쵸, 예.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willingness to pay.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맞아요. 돈을 지불할 예. 용의가 있는가를 알아내는 게. 네. 네. 알아내면 그만큼 딱 가격을 매겨서 매기면 다 되니까. 받아내려고 하는데 네.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돼서 내가 클릭을 하잖아요. 네네네. 여행 사이트에. 예. 그걸 얘들이 다 기억을 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맞아요. 내가 예. 몇 번 클릭을 하면 이 사람은 여행 꼭 갈 사람이다 갈 싶어서 사람이다. 예. 가격을 올려요. 올려요, 맞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게 뭐 말씀이 나와서 말씀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왜 도서정가제라는 거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원래는 인터넷 서점에서 30% 할인해줬는데 네. 하지 말고 이제 정가로 다 받아라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되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바보 같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 싸게 팔면 소비자들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못하게 하는지는. 그러니까 그게 뭐 동네 서점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인터넷에서 사던 사람이 동네 서점에 가서 사게 하고. 그럼 소비자들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그 동네 서점 살리는 건 뭐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그렇지만 소비자가 그런 걸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건 저는 그걸 왜 나서서 그렇게 막는지. 네. 우리 뭐 물건 가격 자꾸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거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네. 그럼 대형마트 주말 영업 금지 같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예. 그건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주중에는 바빠서 일하느라고 예. 예를 들어서 부부가 다 일하는데 예. 주말밖에 우리는 시간이 그렇죠. 없다. 예. 근데 주말에 못 가게 하면은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불편할 텐데.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네. 저 일요일만 가면 문 닫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버 택시 우리나라 들어올려다 못 들었잖아요. 예. 택시. 그것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택시 조합에서 막았는데 네네. 뉴욕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뉴욕 택시 조합에서 우버를 못 들어오게 했는데 네. 뉴욕 시민들이 뉴욕 택시 잡기 어렵고 교통이 급하잖아요. 네네. 아 이거 뭐냐 해서 시장한테 항의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시장이 자기 정치적인 재선을 위해서는 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 못해요. 그래서 시장이 그냥 우버 택시를 허용을 했어요. 결국 시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뭐 택시 회사에서 막 시장한테 막 협박도 하고 난리가 났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뭐 시민들 표가 자기가 필요하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소비자들이 만약에 목소리를 많이 내면 네네네. 바뀔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은 그렇게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예. 꼭 그런 이익단체들이 많이 맞아요. 내고 예. 소비자들은 그냥 이득이 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미국은 진짜 그걸 어떻게 그거를 잘 하네요. 소비자들이 그렇죠. 뭐 소비자들이 이제 뭐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거 익숙한 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개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 관점의 잡지도 많잖아요. 컨슈머 리포트 같은 거. 아. 되게 소비자 관점 그렇죠. 잡지니까. 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몇 년 탄 후에 마일리 그 점수를 매기고 근데 사실 아 그래요? 그런 잡지가 그런 차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혼다랑 토요타의 점수가 되게 높아요. 아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잔존 가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중에 고장 같은 것도 안 나고 그랬을 때. 사실 저희 같은 잡지 입장에서는 신차 회사의 입장 위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그건 반쪽짜리 정보거든요. 자동차는 오래 타는 건데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 참 훌륭한 나라네요. 제 교수라는 직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건 참 우리나라는 좀 요즘 너무 논문 개수를 따져서 젊은 교수들이 참 불쌍한데 네. 그것만 아니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문의 진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학계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리스트를 갖다 대고 여기서 몇 개 내라 이렇게 하는데 네. 하나 예를 들면 폴 로머라고 경제학자 들어보셨어요? 이름만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분이 이제 노벨상 수상자 후보로 맨날 올라가는 분인데 네. 그분이 로체스터 대학에서 조교수를 했었어요. 네. 처음에 3년 동안 논문 하나 썼어요. 네. 근데 3년 후에 재임용을 하는데 교수회에서 논문 너무 안 썼으니까 우리가 경고를 주자. 재임용을 해주대. 네. 그랬더니 그 당시 학과장이 라이오넬 맥킨지라고 이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그러지 말라. 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연구하고 있으니까 가만 냅둬야 된다. 우리가 터치하지 말자. 그러고 나서 6년 만에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게 뭐 지금 노벨상 후보로 거론될 때마다 그 논문이 이제
근데 그 후에 논문을 이분이 안 쓰셨어요. 그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써서 우리가 훌륭한 소설가, 훌륭한 시인을 얘기할 때 많이 쓴 사람을 책하세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회자하는 사람을? 네, 하나만 써도 논문 시가 하나 있어도 모든 사람이 그 시를 다 외우고 즐기면은 그분이 우리가 최고의 시인으로 쳐주는 거잖아요. 소설가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소설을 100권을 냈는데 아무도 안 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연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물론 맨날 홈런만 노리다가 스트라가 어떻게 하면 곤란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길게 호흡을 갖고 중요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이제 주관적인 평가가 아직 이제 사람들의 어떤 뭐 공감을 못 얻으니까 그냥 숫자로 가는 거죠. SCI 논문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교수라는 게 지금 젊은 분들이 되게 고통스러운 것 같고 저희 윗세대는 되게 많이 즐기셨던 것 같고 많은 혜택을. 근데 그래도 저는 제일 좋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내 보스가 없고 그다음에 그리고 젊은 사람들랑 늘 이렇게 인터랙트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하루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제학 박사가 10명이라던데 그렇게 수요랑 그거밖에 안 됩니까? 맞나요? 그 너무 그러니까 뭐 자리에 비해서 뭐 박사 학위가 너무 많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그건 뭐 이제 뭐 수요 공급으로 보면 그만큼 사회가 필요로 하니까 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고 연구소나 이러면서 그래서 경제학 박사는 아직 노는 사람은 없잖아요. 박사학위 받고. 대부분 직장은 생기죠. 물론 이제 대학의 자리는 제한돼 있지만 그래서 정치학 뭐 특정 분야를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정치학은 박사학위 받고 직장 못 잡은 사람 꽤 있거든요. 사회학 등록. 그러면서 뭐 수요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추가 질문 딱 짧은 것 두 개만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러니까 쓰신 글이나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듣고 제가 좀 느꼈던 거는 그 교수님의 약간 동세대 다른 분들 대비해서는 좀 더 정보 습득이나 이런 거에 예민하시고 많이 보신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 정보 습득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 채널을 어디를 주로 사용하시는 건지 지금도 종이신문 혹시 보시는지 아니면 종이신문은 이제 안 본 지 꽤 됐고 어디를 주로 주요 정보 습득 창구로 사용하시나요?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주로 보는 것 같아요. 인터넷 보고서는 관심 있으면 이제 책을 사서 보는 거죠. 이게 누가 얘기했다 그러면 그 책이 이렇게 보고 그것도 크고 그다음 뭐 인터넷이라 그러면 지금 검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페이스북에 뭐 그 주로 참고로 사용하시나요? 그냥 뭐 신문을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보다가 누가 공감 가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책을 사서 본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저는 개인 대 개인으로 얻는 정보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세미나 하러 다니고 여기 있으면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막 가서 만나서 거기 세미나 하면은 하루 종일 거기 있는 교수들하고 얘기를 쭉 해요. 30분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그럼 뭐 거기서 만나면 이 사람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기가 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그 사람 얘기랑 뭐 내가 겪은 경험이랑 비교해보고 특별히 어떻게 정해진 소스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좋아하는 뭐 신문, 해외 언론 이런 보시는 건 없으세요? 이코노미스트 잡지는 좀 제가 좀 보고요. 거기는 좀 거기 기사들은 그냥 일반 신문 기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땐 진짜 경제학을 알고 쓰는 것 같아요, 기자가. 우리나라 제가 경제 기자들 이렇게 인터뷰하고 보면 얘기를 해주면 잘못 알아듣고 쓰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뭐 제가 이코노미스트랑 인터뷰는 안 했는데 제 논문을 이코노미스트에서 인용을 해서 기사를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진짜요? 나중에 링크 보내드릴게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 쓴 지 얼마 안 된 논문이고 이게 그냥 워킹 페이퍼로 돌아다니는 건데 이 기자가 그걸 읽고서는 자기가 쓰고 싶은 주제랑 연관을 시켜 썼는데 저는 나도 이 생각은 미처 못했는데 정확하게 이해해서 제대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사였나요? 최근에 미국의 jobless recovery라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지만 고용시장이 회복 안 되는 현상인데 이제 그거가 이제 미국하고 영국하고 차이가 이제 영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있었고 미국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미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 전문적인 용어인데 스티키 웨이지라 그래서
임금이 경직적인데 네. 그러면은 임금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올라가요. 네. 물가가 안 오르고 네. 임금은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럼 미국 그렇게 되면 이제 임금이 너무 높으니까 기업이 고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임금이 높은데 반면에 이제 자블리스 리카버리는 건 생산성은 높아요. 네. 생산성은 높은데 왜 기업이 고용을 안 할까 이제 우리 의문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연구한 건 뭐냐면 그 임금이 높을 때 기업이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너희들 임금 지금 꽤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시장에 네. 비해서 네. 일 좀 더 해라. 더 시킨다고. 일을 더 시켜요. 그럼 기존의 노동자들이 일을 더 하기 때문에 신규 노동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져요 기업이. 네. 아직까지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신규 고용 창출은 안 되고 네. 생산성은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인데 그걸 저희가 이제 이론을 제시했는데 이 친구가 그걸 갖다가 미국 이렇고 영국은 그런 현상이 좀 덜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영국이 인플레가 좀 높았어요 그 당시에. 영국은 그러니까 임금이 실질 임금이 그렇게 높진 않았다. 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실질 임금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기존의 노동자들한테 쥐어짜지는 않았죠. 기업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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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네. 갖다가 원용을 했다 그래서 재밌게 읽었어요. 최저임금 뭐 요즘 그런 것도 막 얘기 나오는데 약간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 최저임금은 이제 항상 최저임금 논란이 나올 때마다 네. 기업은 그렇게 되면 우리 고용을 덜 한다. 네. 네. 그렇죠? 이제 네. 근데 그거는 경제학자들이 이것도 계속 논란이 되는데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요. 펜실베니아하고 뉴저지주가 네.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요. 네. 근데 그 접경지대에 레스토랑들에 이제 웨이트리스나 이런 사람 최저임금 많이 받으니까 거기 이제 맥도날드나 이런 데. 네. 거기서 근데 두 주가 최저임금을 한 주는 먼저 한 주가 먼저 올리고 안 올리고 네. 1년 시차를 두고 올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 만약에 이렇게 기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고용이 줄다 그러면 그럼 임금을 올린 주에 있는 레스토랑들은 고용이 줄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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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을 안 올리는 데는 고용이 그대로 네. 있어야 되는데 네. 실증 연구에 보면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고용에 큰 영향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설명하는 이론이 월터 오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예. 로체스 대학에 계시던 분인데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메커니즘인데 뭐냐면 임금을 올려주면 물론 코스트는 기업에 들지만 네. 임금을 더 받으면 사람들이 일을 좀 더 해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는데 네. 야 너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너 이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네. 근데 네가 일을 좀 더 해주면 너 계속 일해야 돼. 그러면 그래서 생산성이 그러니까 임금을 이렇게 커버해 준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생산성이 뭐 일을 많이 해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내보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것보다 좀 더 일해주니까 계속 일하게 시킨다는 이론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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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최저임금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고용이 팍 줄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이코노미스트 본 것 같은데 그 효과가 최저임금 올리는 효과가 좀 시차를 두고 늦게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당장 자르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예.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 펜실베니아하고 뉴저지 네. 연구에 대한 뭐 반박으로 반박. 나오는 연구일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근데 어느 쪽이든 하여튼 아직까지는 뭐 고용이 확 준다는 네. 네. 연구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코노미스트에 비해서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긴 제가 별로 안 읽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신문 잘 안 읽어요. 네. 그래서 네. 단기 뉴스는 그러니까 별로 안 예, 논문이랑 뭐 하나 저는 이제 한 가지 한국에서 왜 경제 채널은 제가 진짜 안 봐요. 네. 특히 왜 이렇게 증권 얘기를 많이 하는지 주식시장 네. 그리고 봉우리 얘기를 맨날 해요. 네. 미국에서는 봉우리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증권 차트 뭐 봉우리 쌍봉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걸로 어떻게 저거는 아니 기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얘기를 정보를 줘야 되는데 맨날 봉우리를 얘기하면서 등산도 좋아하거든요. 왜 이렇게 봉우리를 세고 있을까? 정말로 그거는 우리가 아주 기계적이고 어떤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펀더멘탈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주위에 증권 쪽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는 펀더멘탈로 이제 이 얘기는 뭐 없더랬거든. 펀더멘탈로 투자하면 너무 망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단기 투자로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살아남을 수 있지. 네.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업도 같이 많지가 않고 기업이 워낙 외부 영향을 많이 받고 네. 또 정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그때그때 유행을 네가 알아야지 미국처럼 네가 가만 앉아가지고 이 회사는 뭐 앞으로 50년 전망이 있다 투자하고 너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맨날 봉우리를 보고 앉는 그러니까 뭐 근데 하여튼 채널
그 경제 채널을 보면서 좀 이렇게 좀 펀더멘탈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하고 항상 그냥 너무 단기적인 얘기만 해줘서 좀 별로 얻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말씀 드리면서 그 아까 연공서열의 문제점 같은 경우도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약간 떨어지기 때문이고 아까 사람을 약간 사람이 모멸감을 만약에 받는 이유도 개인의 존엄에 대한 철학적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 같은 게 인상이 깊어서 그러니까 교수님 같은 경우가 약간 그 개별 인간에 대한 뭔가 본질적 이해라든지 애정이라든지 약간 낙관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진 않고 그냥 그래서 그런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서 혹시 종교 같은 게 있으신지 아니면 종교는 기독교 있는데 예. 교회는 안 나가죠. 절에 많이 가야 등산가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게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지력이랑 인간을 본질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이랑 비례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문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제가 저희 같이 약간 2030 세대고 경제 현상이나 경제학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책을 한 권 권해주신다면 뭐를 어떤 책을 권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어 책도 네, 괜찮아요. 상관없고. 저는 마틴 루터 킹의 네. The Road to Freedom, 그다음에 Why Can't We Wait? 왜 우리는 기다릴 수 없는가? 인권 투쟁하는 네, 그 네. 과정 자서전 그게 저는 되게 그 셀마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그것 좀 재밌게. 네. 그때 유학할 때 저는 예. 학교 도서관에서 미국에서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 그냥 우연히 그게 눈에 띄어가지고 그냥 꺼내서 읽었는데 그 자리에서 밤새워서 읽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근데 영어 요새 종합영어라는 참고서 공부 안 하죠 요즘 사람들. 성문이요? 성문 종합영어. 하나? 제 때까지는 했었어요. 안 하죠. 예. 근데 거기 보면 굉장히 좋은 질문 많이 나오잖아요. 마틴 루터 킹 글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되게 익숙하셨겠네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때는 이제 그냥 질문인데 그걸 막상 읽고 나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글을 잘 써가지고요. 그 영어 공부로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글이 정말로 아주 감명받았어요. 보겠습니다. 인간애가 있으신 거네요. 네? 잘 길게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